최근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아트테크는 너무나 어려운 분야입니다.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트테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옥션의 음정우 경매사님 모셨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미술 경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건지 먼저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년 정도 미술품 경매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신규 플랫폼 블랙낫이라는 미술품 아트 컬렉터블 플랫폼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경매 단상에 올라가서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매사라는 직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그 경매 현장 에서 보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고 네.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이렇게 흥정한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네. 이렇게 앞에서 호가하는 그 단상에 있는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네.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 아트테크 라든가 이런 재테크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아트테크가 좀 어떤 분야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아트테크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키아프라던가 얼마 전에 끝난 프리즈 아트 페어라던가 미술품을 사서 미술품을 팔았을 때 차익이 남는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을 사용하는 걸 이제 아트테크라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트테크라는 말은 많이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미술 잘 안 쓰나요? 네, 잘 안 써요. 그 미술품이라는 재화에 대한 근본적인 네. 목적이 이제 취미, 수집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라는 거는 나중에 근대에 들어서 많이 활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필드에 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테크라는 기본적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투자라는 개념이 미술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처럼 지표라던가 어떤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이 창출해내는 수익 구조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을 명료하게 보고 누구나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미술품에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적인 분야고 시장 흐름에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트테크라는 말은 실은 잘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품을 순수하게 뭐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느끼고 이런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재테크 수단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혹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데 그동안 못 해보셨던 분들 네, 네. 또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 네. 일단 경매 현장을 뭐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네. 안 가본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는데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예약을 사전에 하고 가야 되나요? 예약을 안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은 그 출입을 막았었는데 모든 경매회사들 그리고 모든 페어들이 뭐 입장권만 구입하시면 혹은 경매회사들은 자유롭게 출입하시면 경매 날에는 얼마든지 참관하실 수 있고 작품들도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 허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허들은 이 클래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위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굉장히 고가 시장이야. 여기는 고결한 미술을 다루는 곳이야라는 그 이미지 브랜딩을 워낙에 해왔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먹고 살기 바쁜 마당에 네. 예, 미술품을 보러 가라는 약간의 선입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때나 보실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매에 참여를 하는 절차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일단은 작품을 구입하실 때와 물건을 파실 때로 나눌 수 있는데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물건을 구입하시러 오시는 거는 일단 경매사든 아니면 신용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이어야 될 텐데 회원가입은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분은 확인이 돼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일단 패들이 주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네.
나라는 사람이 네. 얼마에 응찰을 하겠다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숫자 이렇게 있어요. 써져 있고 그렇죠, 맞죠. 네. 이제 이렇게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을 드릴 거고 좌석 배치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경매사가 부르는 호가 2천만 원, 2,200만 원 하시겠습니까?라고 할 때 내가 그 금액에 할만하다 싶으면 그 표식만 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낙찰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 경매 회사 혹은 화랑 갤러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있다면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에 그 수수료를 얹어서 지불하시면 이제 소유품이 되는 거죠. 그 경매품이라고 하는 이 네. 경매품의 가격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경매사분들께서 정해주시나요? 아니면은 팔고자 하시는 분이 얼마에 시작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협상을 다 거칩니다. 어, 협상을 다 거치고 일단 방금 전에는 매입할 때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매도 작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고자 할 때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이제 좀 질렸다 혹은 요즘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회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가격이 얼마인지 좀 팔고 싶은데 추진을 해달라라고 하면 일단 실물을 회사에 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네. 그리고 감정 절차를 밟을 거고 감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감가를 토대로 소장하고 계셨던 소유주분과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 내정된 금액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상호가. 그 경매에 올라가서 해당하는 금액, 상호간에 협상한 금액으로 계약된 금액으로 경매를 시작하고 낙찰되면 낙찰된 금액이 시작가다. 그럼 역시 상호간에 협의했었던 수수료 내역 그대로 차감하고 저희는 입금해드리고요. 물론 경합돼 가지고 올라가면 낙찰된 금액에 역시 지정돼 있었던 수수료만 제하고 나머지를 입금해드리는 구조입니다. 네. 뭐 다양한 그 예술 작품들이 이제 경매에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 가격이 좀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경매를 좀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고 가야 되나요? 뭐 돈이 한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100만 원만 가지고 가도 경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대상도 있나요? 예, 버짓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100만 원, 50만 원 미만짜리의 미술품 상품들도 다양하고요. 다만 이제 권장하는 건 소비자분들의 연봉에 처음 들어갈 때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10%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네, 물론 10만 원대부터 몇십억 대까지 다양한 게 미술품 시장이고요. 네, 접근할 수 있는 상품들은 다양합니다. 네. 미술품의 경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네. 잘 몰라요, 사실. 네, 네. 어떤 미술품이 좋은 미술 작품인지 그리고 혹은 재테크 수단으로 어떤 게 좀 적절한지. 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팁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네. 기준으로 미술품을 골라야지 좀 괜찮나요? 취향 60%, 40%가 투자.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뽑자면 오히려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부탁을 드려요. 오시면 은행 이자율만큼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사야 대박이 나느냐 쪽집게 투자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절대 모르거든요. 갤러리, 화랑, 경매회사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자신 있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성견지명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필드에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의 신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할 것 같은 종목 찍어주시는 분처럼 그렇죠. 이렇게 미술품이 가격 오를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있는데 열의 9은 이제 못 지키는 약속들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미 시류를 타고 있고 뒷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곧 한 30% 40% 정도는 오르겠다라는 접근을 갖고 사람들에게 미리 예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지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네. 혼자 딱딱딱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한 60%는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네. 하고 나머지 40%는 네. 그래도 조금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거니까 네네네. 이 미술품의 가치가
좀 오르면 좋을 텐데 네. 이거를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일단 60%라고 개인적인 그 취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취향이 간단하게 본인의 뭐 예뻐 보이는 거, 색감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60이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나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전시관을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데이터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던가 어느 페어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었다. 아, 색감이 너무 좋고 우리 집에 걸면 어울리겠다더라. 거기서 제안하는 금액은 얼마더라. 그 가격에 덜컥 사지 마시고 오셔서 적어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그 작가의 철학이라던가 그 작가의 레퍼런스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진행을 하셔도 본인의 취향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군에 대한 시장 반응들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착각하시기가 쉬운 게 60, 40 중에서 40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장 분석이 40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시장 분석은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라는 게 이제 대외적인 요인인데요. 네. 60%가 내 취향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이었다면 40%는 내 취향을 뒷받쳐주는 현재 시장 트렌드, 현재 시장의 지표, 레코드, 그리고 근 5년 사이의 시장 변동성을 체크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얼마만큼 좋아해주고 있는가. 아, 나를 제외한 다른 대중들도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는 작가인지. 그렇죠.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덕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품목에만 집중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대중화가 되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처럼 네. 정말 많은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나만 좋아한다 혹은 소수만 좋아한다면 시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품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목만 믿지 말아라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경매회사, 화랑, 갤러리 이 두 군데 세 군데의 접점에 그래도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면은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크로스 체크를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전시회에 좀 자주 올라가는 작가의 작품들도 네. 약간 대중들이 좀 좋아하는 작품이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들이 선호하는 작품들이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로 또 갈래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자꾸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네.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주식처럼 지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표가 탁탁탁탁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매회사들은 안 팔릴 것들은 내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갤러리들도 안 팔리는 거를 회전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시장에 혹은 유행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지 안 벗어나 있는지 지표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레코드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이미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네. 투자성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미 공급자들이 회전을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대중들은 반응을 한 거고 그 대중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다시 차익을 위해서 경매 시장이라던가 갤러리에 다시 투입을 했다라는 건 네. 이때 진입하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많이 얻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그럼 애초에 네. 시장에 잘 돌지도 않는 품목을 아까 성견지명으로 찝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60%의 자기 취향, 자기 분석, 자기 탐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일단은 자기 확신과 외부 트렌드의 요인들, 외부 인자들의 의견들을 크로스 체크했을 때 답이 도출이 돼요.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과 같은 우리나라 네. 굴지의 대가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고미술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라고 하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의 운보 김기창, 이단 김은호와 같은 옛날 근대 고미술 작가들에 네. 비해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게 90년대부터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해외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화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네. 사람들은
해외 레코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정보 분석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미술은 공급이 한정돼 있고 근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하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시장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회전율이 높아지는 품목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선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주 경매에 등장한다거나 해서 이 회전율이 높아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혹은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네.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 경매 시장이 다시 내놓는 걸 텐데 네. 그럼 보통은 가격이 다 우상향하나요?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나요? 일단은 그 작품이 네. 낙찰이 돼야지 이제 회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유찰이 되는 품목은 2회, 3회 지나면 점점 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돼요. 왜냐하면 유찰되거나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걸 경매회사들이나 화랑들이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유찰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 작가의 작품의 유찰률이 좀 높은 편인지 이걸 예. 보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되겠네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이 작가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찰률. 각 회사들이 진취적으로 내놨다가 얼마나 실패를 겪느냐,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전 지표보다 유찰이 됐으면 그 동일 품목이 나왔을 때 혹은 비슷한 구상 도안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유찰률과 실패 사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작품을 처음에 찾는 안목을 키우는 네네.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본인 취향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래서 이 안목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은 네.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술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보통 하나요? 일단 대중들의 얘기를 가장 귀 기울이고 있고요. 대중들이 요즘 트렌드가 추상화로 전환되고 있다. 네. 아니면 해외 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 작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가장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해외 시장의 변동을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작가가 가격 반등이 크게 일어났는지, 어떤 작가가 요즘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지. 어때요? 보통 해외에서 그런 작가들의 트렌드가 생기면 네. 국내가 좀 뒤따라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뒤따라가고 있고요. 네. 빠르게 뒤따라가는 편입니다. 다른 여타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서양 미술 시장에 대해 트렌드를 빨리 접하는 편입니다.